get beautiful life. 저는 유품정리사입니다. 저는 주로 고독사, 자살, 살인사건 현장에 유품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요, 죽음 이후에 그분들의 삶을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이분이 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을 삭제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그런 슬픈, 외로움, 그리고 어떤 간절함들,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례지도사였어요.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해달라는 그 따님의 의뢰를 받았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각혈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이 너무 참혹하고 마음도 안 좋고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장례식장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드리고 청소를 해드리고, 왜 예전에는 블로그에 그날 일기 형식으로 해서 글들을 많이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에 오늘 현장에 이런 일을 의뢰를 받고 도움을 드렸다, 이런 일기 형식의 글을 썼는데 누가 그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전화 좀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자기는 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인데 출장을 다녀왔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돌아가셨더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고 하니, 고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간병을 하면서 모시고 사셨는데 몸이 먼저 안 좋아지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동을 못 하신 할머니는 드시지 못해서 아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집을 정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왜 마치 몸이 안 움직여지고 계속 눈물만 흐르고 그래서 직접 못 하시겠더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우연히 제 일기를 보고 연락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분 일을 도와드리게 됐는데, 아,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정말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 물건이라 그러면 쓰지도 않고 그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유품정리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죽음의 흔적을 지워준다는 슬로건 아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루나 이틀, 더러는 한 달 만에도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유족분들이 직접 청소를 하기 힘든 상황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그분들의 흔적을 지우고 유품까지 정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 뭐 솔직한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유품 정리라고 한다면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시던 집기들이나 어떤 물건들, 그리고 그분의 귀금속 등을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는 게 유품 정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흔적만 지워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특수청소부인가 유품정리사인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차를 이쪽에다 대지 마라.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작업은 언제 끝날 거냐. 벌레가 많이 기어다니는데 이것 좀 해달라. 더러는 빨리 작업을 끝내고 나가라. 다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 아파트 시세 떨어질까 봐 겁난다. 뭐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중간에 식사를 하러 갔을 경우에 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배달을 시켜 먹거나 배달을 시키면은 그 집 앞 현관에서 먹는다든지 골목 앞에서 신문지 펴고 먹는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하수구를 청소를 하고 정화조도 푸고 그랬대요, 집주인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옆집에 파리가 많이 나와서 봤더니 옆집에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경찰에서 유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청소를 하지 마라.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안 되겠다. 세입자들이 다 집을 나간다고 난린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돌아가신 자리만 치워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분한테 의뢰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 밤에 11시가 다 됐는데 그 방을 돌아가신 자리만 다 청소를 했어요. 하도 오랜만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를 다 부패물을 제가 퍼내고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그 시간에 가족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누구 맘대로 여기 청소를 하고 있냐고, 당신 누구냐고. 그래서 사정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주인이면 집주인이지 말이야, 누가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10년도 넘게 그분들이 연락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의 형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아파트도 한 2채 있고 이런 문서들이 있대요. 현금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러는 애기 때문에 이게 있을 거래요, 분명히. 근데 그게 이불 밑에 있을지 베개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치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봉투에 다 싸서 청소를 다 해놓은 거를 다 뜯어내서 확인을 다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 찾으라고. 야, 그랬는데 결국 그게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다음날 짐을 다 빼고 그러는 과정에 그분들이 다 지켜보고 그러는데 그 돈이 안 나와서 이거를 액자하고 유품을 사진첩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거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자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누구 사진이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신 지 10년도 더 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라고. 필요도 없대요. 그 차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럼 사진만 가서 태워드리시지. 이거 뭐예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랬더니 야 막내야, 네가 가서 저기 사진만 꺼내와라. 그러니까 막내가 냄새 나는데 저거를 장갑 끼면 되잖아. 그래서 놔두세요, 내가 꺼내드릴게. 그 뭐 하는 거예요 다들. 그 무슨 참 진짜 식구분들이. 그래서 그걸 까는데요, 그 액자 속에 돈하고요, 그게 한 5만 원권으로 한 500만 원 됐을 거예요. 500만 원 정도 하고 집 문서하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여기 있었네. 그 사람들은요, 자기 동생이 죽었어도 그런 건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지금 장례를 치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안 있는 거예요. 분향소를 안 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니까. 온 식구들이.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당연히 이제 가족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 돈 때문에 발생되는 얘기들인데, 이혼을 하시고 이제 혼자 사시는, 결혼하셨대요. 혼자 사시는 아버님 유품 정리를 의뢰를 하셨던 아드님인데, 평소에 주무실 때 이불 밑에 돈다발을 이렇게 깔고 주무신대요. 항상 돈다발을 두신대요. 빨리 이불부터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봤더니 진짜 돈다발을
5만 원짜리로 해서 몇 천만 원 될 거예요, 돈이. 그걸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불 위에서 하필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돈이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다른 거는 지저분하니까 직접은 못 하시는데 그런 거는 직접 씻으시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보면 참 진짜 돈이 뭔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